창창조건 헌은 대안입니다. 그 뜻은 평등을 기치로 결의 혼을 되살리고 태양의 힘으로써 대안을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창창조건 헌원 대안, 창창조건 헌원 대안, 창창조건 헌원 대안. 세 번째 선언은 우리는 창세 역사의 가르침을 따른답니다. 사람들은 책임은 다 책인 줄 알죠. 그죠? 책임은 다 책인 줄 압니다. 말씀이면 다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요,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쓰면 이제 사용하다는 뜻이죠. 사용하다의 명사형이 씀이죠. 그 천재의 말씀을 우리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국가가 지금 좌우분열로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 결과는 뻔히 압니다. 분열의 결과는 패망이에요. 공멸입니다. 공멸. 근데 다툼의 이유가 뭐냐? 좌우분열의 다툼의 이유가 뭐냐? 원래 좌우는 한 몸이에요. 좌우가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좌우로 나눠서 싸움을 부추기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도올이라고 하는데 그 도올이 창세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걔네들은 친구 셋이 있으면은 둘이 싸움을 붙여. 얘한테는 얘가 한 이야기를 하고 얘한테는 가서 얘가 한 이야기를 하고 둘이 싸움을 붙여놓으니까 이 도올이란 놈은 두 애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왜냐? 얘가 잘못한 걸 나한테 맨날 와서 이르는 거야. 또 얘는 얘 잘못하고 와서 이르는 거예요. 그 나는 가만히 앉아가고 두 놈의 하는 행동 것을 손바닥 안에 놓고 다 보고 앉았는 거예요. 도올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이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서로 그렇게 욕들어 먹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린 정말 잘하고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왜냐하면 내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고 정말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이런 지하철 같은 고속도로 같은 이런 기반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대놓고 저 나쁜 놈 손가락 해야 될 사람이 없다고 여기 싶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리란 놈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놈들을 우리 사회에서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놈들 사회에서 솎아내려다 보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압도적인 지식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식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갖고 뭔가가 저들이 반박하지 못할 어떤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스카이나 서울교대도 마찬가지죠.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저들의 학문이. 스카이에서 가르치는 것도 일상화되어 버렸고 서울교대에서 가르치는 것도 일상화되어 버렸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더구나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서 너나 내나 모든 지식을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난국을 타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압도적인 지식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압도적인 지식 체계가 바로 첨부학이란 거예요. 그 첨부학이 한마디로 창세 역사에 100년 동안 있었던 걸, 일을 갖다가 다 문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문자와 한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바깥에 테두리는 12지 12띠를 말하는 거죠. 12띠를 말하는 거고 안에 있는 그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하는 건 저거는 10간을 말하는 거예요. 10간과 12지는 한마디로 세상 구분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그 중에 10간은 첨부를 말하는 것이고 12지는 세상 동방육국, 서방육국의 강대국을 동물의 특징을 붙여서 띠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역사라는 것은 초대 환인천재 견우인에 의해 주도된 약 9,300년 전부터 9,200년까지 100년간의 인류 질서 재편 사건을 이룬 것이다. 즉 폭력이 지배하던 시절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하여 마고 시대로 명명되던 시절에 초고도의 문명을 지닌 사람들이 출현하여 세상을 10간 12지로 정돈하였는데 당시 문화로 세상을 일통했던 그들의 학문을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류 학문이 요 정점에서 이렇게 확산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도로 그리면 이게 파장을 동심원으로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간 음양이라는 이론은 이 진화인들이 말한 충구 전국 시대 때는 추연이라는 사람에 의해 갖고 음양오형설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바꿔져 나갔고, 그래서 명리학 무슨 학 했고 숱한 갈래 학문들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갈래 학문들은 천재의 말씀이 아니라 한 번에 천재의 말씀에 벤치마킹해서 그걸 갖고 가서 더 살을 붙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인류는 그걸 갖다 그런 책을 대하다 보면은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몰랐지. 어차피 배울 거면 최정점 있는 학문을 배워야 되겠죠. 저는 이 정점의 학문을 파헤치려고 무려 제 인생 24년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가장 젊은 좋은 시절을 다 몽땅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학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아까 지금 제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이 선언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분야를 갖다가 세상에 퍼뜨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백데이터들은 숱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백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시 재무장을 해서 저들이 반박 못하게끔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명제를 던져놓고, 예? 화두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놈 저놈 좀 시비 좀 걸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시비 거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들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숙한 건지 잘못 알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학이라는 거는, 이 창세역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진짜 그 초고도 문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그 인디움, 우라늄, 바륨, 그 다음에 세슘, 카드뮴, 무슨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신약 이름인 피리미딘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지금도 제가 과학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해 못하는 용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옥편에는. 그걸 다 알았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진화인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보다 더 몰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창세 역사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 부분을 늘 명심해 주시고, 다른 주자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문으로 치지도 마십시오.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 주자학이라는 거는 역수입된 거예요. 우리 그 도울들에 의해서 역수입된 학문이 주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의 그 주자 집주서를 보면은 하나도 해석을 못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참에 요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성리학은 뭐냐? 궁금하시죠? 조선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리학.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조선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 성리학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 성리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리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성은 있잖아요. 마음심자가 이렇게 서는 거는 이 다리가 이렇게 생긴 분 천재께서 그냥 불꽃처럼 빛나던 게 두 가지 이념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과 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 그걸 갖다가 늘 가슴에 담으라는 게 마음심자고, 이건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글로는 니언, 한글로는 니언, 한자로는 숨길언. 이거는 이 마음심자는 뭐냐? 이걸 바로 세우는 이치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사람들이 이걸 바로 세워야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의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양만 사람이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천재가 견우인이라고 했대. 견우라고 했죠. 나오죠, 여기. 견우인께서 소우장
꼴견자도 소우자가 들어가 있고, 소우자도, 그러죠. 소우자가, 이제 한자에서 소우자가 나오는 거는 다 천재를 말씀하죠. 천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께서 이 땅에 섰다는 게 날생자입니다. 천재께서 이 땅에 서셨던 게 날생자인데, 저거 왜 날생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하도 출중한 인물이 출연하게 되면, 그 인물 났다, 인물 났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인물 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께서 이 땅에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생인데, 여기 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글적 의미는 성이라는 거는 이룬다. 이런 대충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이라는 말은 보면은 그 성성이라고 하잖아요. 찾아보면은, 사전 찾아보면은 성성이라고 해요. 그래, 또 역시 애매해요. 그런데 이 성이라는 말을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룬다는 개념을 이입해서 보면은, 이룬다는 이념, 이입해서 보면은, 우리가 밤에 우리 집사람하고 응응응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린 이세가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또 성이라고 하는 거고, 또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룰 성자인데, 요 10간 중에, 가운데 있는 무라는 자리가 있죠. 저 무라는 자리가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행동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천재를 위해서 오직 행동만 해야 되는 저 무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성 수비대장을 갖다가 무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죠. 전체 그 천부의 무력을 다 통과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 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뭘 이루고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리의 리자는 요게 이제 율곡과 기대성과 황이란 태계 이황이 물론 무려 10년 넘게 필담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기론을 갖고 필담을 했다고 하는데, 율곡은 이기론을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14년 동안 필담을 한 거를 율곡이라는 이 학자는 이기론을 딱 한마디로 설명해 버리는데, 여기 어디 내가 써놨었는데, 저기 있네요. 저 제일 위에 있죠. 기발이성 일도설 저거 한마디로 딱 설명해 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기가 발현해서 이에 올라타고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밑에 이고 조건 진양하라고 했는데, 저것이 국민들 두드리고 일깨워서 결국은 큰 발전으로 나아간다는 말을 제가 이제 문장은 지금 완성을 한 건데, 그 이기론이 뭐냐 하면은, 이는 상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동상념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설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설계,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이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고, 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쌀미자가 들어가 있죠. 마치 밥을 먹으면은 쌀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발이성 일도설은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완성되는 학문 체계가 있으면은, 이게 행동하는 추진력을 갖춘 어떤 단체에 올라타서 한마디로 발전을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곡이 말한 이기론이에요. 근데 기대성과 태계 이황이 했던 그 이기론은 아직도 답이 없이, 여태까지 아마 저승 가서도 아마 그걸 다투고 있을 겁니다. 이는 생각하는 거고, 성은 우리가 한마디로 무술처럼, 군인처럼 그런 한마디로 실행 능력,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천부학의 다른 말이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게 나오게 됐냐? 조선 때는 도울이란 무리들이
자꾸 유학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렇게 주자학이라는 걸 갖고 다시 들어와서 못된 짓거리만 일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책처럼 경목요괴를 그러니까 쟤네들은 성리학인 간판을 걸어놓고 주자학이란 간판을 걸어놓고 그대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 노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율곡이나 또는 그 당대의 그 석학들에 의해서 그 첨부학이 다른 이름으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주자학을 잡기에는 불가했던 게 우암 송시열 같은 그런 배련아들이 있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문난적이라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문난적. 문을 어지럽힌 사람이다. 그것도. 정작 지들이 문을 어지럽히고 있으면서도 그 문을 어지럽힌 사람들이라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선사회 그런 사회였었던 거예요.